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 하는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갑 요 3박스 사면은 1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딴 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이재명은 원인보다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원인 규명은 나중이다 이랬는데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원인 규명하면 원인 규명이 돼야죠. 물론 사고 수습도 돼야 되지만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 수습도 하고 위로도 하고 애도의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원인 규명해야죠. 그래야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대책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어야 대책이 나오죠. 원인 규명 안 하고 어떻게 대책이 나옵니까? 왜 원인 규명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혹시 심적으로 뭐 자기의 어떤 수사에 대한 그거 좀 시간을 끄는 건가?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원인 규명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반드시 참사 원인 밝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몰아가려고 이제 인파 통제 실패가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재명의 그 원인 규명 을 나중에 하고 사고 수습이 먼저라고 한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당내에서 잡음이 반발이라고 그럴까요? 저 사람 왜 좀 원인 규명이 먼저 아니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이 지금은 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수습에 또 피해자분들 치유와 피해 가족도 위로에 집중할 때다. 이게 집중할 때라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가족들 위로에 집중할 때다. 수습에. 이런 거에서 이게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 뭐 이용하려고 숟가락 얹는 이 민주당 사람들 많은데 박지원이 어린 이 친구는 정치 맛을 한번 보더니요. 아주 어떻게든지 정치하려고 또 페이스북에 이것도 이용합니다. 이번 사고는 분명한 인재다. 지난해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 충분히 예상됐는데 인파를 통제하는 데 실패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영수회담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재명 비판하더니 이재명 비판했었잖아요. 당대표 선거 이럴 때. 그러더니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되니까 공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공천 받으려고 그러나 영수회담을 또 밀어붙이네. 아니 미치겠다. 어이 박지원 사고 수습 대책 저거 해야 된다며. 근데 무슨 영수회담? 영수회담 하면 사고 수습 대책이 되냐? 무슨 영수회담? 여기에 왜 영수회담이 나와? 그리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또 사고 원인이 청와대 이전 때문이다. 이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 또 뭐 오세훈, 이상민 다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 사람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그리고 또 김인수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또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학살이다. 이런 학살이라는 표현까지 쓰네. 일부러 죽였다는 거야. 이런 놈들이 런던에서 활동 중이라는데 김인수 변호사 이 할로윈 참사 관련해서 그러면서 이제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젊은이들 목숨 살려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유명한 게 2019년 조국 수사하던 당시 그 검찰 관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당시 또 수사 라인에 있던 한동훈 장관도 고발한 사람이 이 사람이 김민수. 이 좌파들은요. 이런 이렇게 생명을 무슨 장사를 해요. 154명이나 안타까운 사망했는데 청년들이 그러면 애도를 하든가 사고 대책을 마련하자든가 뭐 이래야지. 아니면 원인 규명하자 이렇게 해야지. 이걸 갖다가 왜 윤석열 정부에다가 들이대고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왜 이 사람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월호 때 그러고 뭐 때 그러고 사망만 하면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장사를 하네.
박지연이 어린 친구가 그리고 조국도 또 이태원 이러면서 또 뭐 이렇게 또 페이스북 안 한다더니 아니 얼마 전에 페이스북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또 이거 또 이때다 하고 또 나와서 페이스북 올리고 또 이 사람들 참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세월호 이태원 할로윈 참사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쭉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빨간 걸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했죠. 길 건너 백다방 쪽에서도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 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거는 단순한 압사 사고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그때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왠지 이태원에서 좀 이렇게 약이 돌았다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약물이라든가 생화학적인 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오시는 분들이 뭔가 외상이라든지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환자들이 이렇게 글을 써주시면서요. 또 빨간 거 이렇게 한 게 거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자꾸 실려 나오는 거 보니까 술집에서 카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나 제가 좀 추측합니다. 이렇게 추측을 해주셨는데 제가 왜 이 뽕평에서 이런 걸 다루냐면요. 물론 참사에서 안타깝고 참 충격이죠. 슬픈 마음 금할 길이 없죠. 특히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사고 원인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이재명은 원인 규명하지 말자, 나중에 하고 우선 뭐 위로가 먼저라는데 위로 물론 해야죠. 위로만 하고 있을 겁니까? 위로하고 당연히 사고 수습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원인 규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압사 사고도 물론 이 종합 복합적인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압사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술집 같은 데서 막 거기서 이제 저기 환자들이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거기는 술집 같은 데는 압사 사고가 아니죠.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술집에서 카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글 보니까 술집에서 불이 났다는 얘기도 또 거기 있네요. 위독가스를 흡입하고 기절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일단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지금 떠도는 동영상이다 이런 동영상 얘기도 하고요. 거기에 화재 현장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압사 사고도 발생했고 건물 자재들도 무너지면서 깔린 사람들도 다수 발생했다. 압사라면서 왜 사람들이 밖에 널브러져 있냐? 압사만 있는 건 아닌 상황이 복합적임. 이렇게 루머도 떠도는 테러나 마약 아님 이렇게 써주신 분이 계는데 복합적인 거는 이제 압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술집 같은 데서 마약 이런 거로 뭔가 이제 정신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독가스 얘기도 나옵니다. 건물에서 이제 불이 났고 여기서 독가스 마신 사람들 밖으로 끌어내면서 심폐소생술을 한 거다. 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널브러져 있었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사망자의 옷차림이 가볍고 핸드폰, 가방 등 소지품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이제 실내에서 나온 줄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복부 팽창한 사람이 많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길거리로 가던 사람만 압사했으면은 뭐 핸드폰이나 가방 이런 거 소지품이 있을 텐데, 술집에서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튀어나오는 바람에 급하게 가스라든가 아니면 구역질이 나고 이래서 튀어나오면서 미처 소지품을 핸드폰 같은 거 못 가지고 나왔다는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다. 이제 압사도 있었고 술집에서 뭔 일이 또 있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중 복부 팽창한 사람이 많았다는데 요거에 관해서 또 서울신문에서 사탕인 줄 아셨나요? 아파트 이것만 주면 주의하세요. 요게 또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탕을 누가 줬는데 그 사탕 먹고 뭐 어지러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독극물이나 독가스로 중독되면 간이 해독을 못해서 급성 간경화처럼 배가 부어오른대요. 그러니까 압사당한 것도 있지만 독극물이나 독가스로 거기 누가 가스 같은 걸 뿌렸다 이런 또 루머도 돌았거든요. 그러면 독가스가 갑자기 맞으면 이게 급성 간경화처럼 배가 부어오른다네요. 그래서 배가 부어오른 그런 사망자들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참사를 기억하는 외국인을 만나봤대요. 사탕 준 산타크로스가 이상했다. 외국인이 기억하는 이태원 참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외국인이 이제
인터뷰를 했네요. 오마르라는 이집트에서 온 사람인데 산타크로스 복장을 입은 사람이 무료로 캔디를 나눠줬다. 그런데 주로 여자들한테 나눠줬는데 그런데 갑자기 캔디를 받은 사람 몇 명이 토를 하기 시작했고 쓰러졌다. 잠시 후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뉴스에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 처음 쓰러진 사람의 모습은 마약에 취한 모습이었다. 흔하게 보이는 마약 증상이다. 쇼크 온 것처럼 사람들이 쓰러졌다. 소방관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화재가 발생한 줄 알았다. 근데 넘어지기 시작한 위치로 볼 때는 마약이 연루된 것 같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누군가 와서 증거를 가져가는 걸 봤다. 와, 누군가 증거를 가져가는 걸 봤대네. 그러면 이건 또 의심스러운데 이런 게 현장 보존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CCTV 확인 필요합니다.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사탕을 준 산타크로스가 이상했다는 건데 이 사탕이 뭔가 마약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그 독극물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의심을 하고 뭐든지 다 수사를 해봐야죠.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리고 이태원에 마약 창고를 했다는 얘기는 뭐 그 전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태원에 마약이 창고를 했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권 들어와서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할로윈, 평일날도 마약이 창고를 하는데 할로윈은 얼마나 더 창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태원에 내려진 마약주의보, 이 사탕 조심하세요. 이런 것도 나왔는데요. 알록달록 한 사탕이었답니다. 그리고 현장 파견 의사가 또 이런 글을 썼네요. 조금 궁금한 게 골목길에서 우측으로 가면 광장이 좀 있거든요. 압사할 수 없는 광장 쪽에도 골절 환자가 있었고 또 제가 본 시신만 한 8분 정도가 됐었다. 광장 쪽에도. 그럼 광장 쪽에서 압사한 건 그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아나운서가 골목에도 많은 부상자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 현장 파견된 의사가 궁금해집니다. 왜 압사가 불가능한 광장에서도 사망자가 8명이나 있었는지를. 예? 광장은 압사 사고가 넓은 데인데 그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기자가 그럽니다. 아나운서가 그걸 그냥 넘기고는 바로 골목이어만 합니다. 기자가 지하에서 시신 수집하냐는 질문을 하자 소방청장이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다 소방청장은 지하에서 거리가 아닌 건물 안에서 시신이 안 나온다고 하고 다른 소방당국 관계자도 거기 지하 아니라고 하는데 기자와 소방당국 둘 중 하나가 거짓말 한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기자는 건물에서 뭔가 사망자가 나온 것 같다 그랬더니 소방청장은 지하에서 시신이 안 나온다 그랬는데 그럼 기자와 소방당국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한 거다 이런 게 애네요. 또 지금 의문이 드는 게 거기 건장한 남자들 5, 6명이 밀치고 지나가면 사람들을 넘어뜨렸다 이런 증언이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넘어진 사람들이 뒤로 외치는데 그 뒤에서는 미러로 바꿔서 밀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났다. 이런데 이거 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압사 사고로 인해 예정돼 있던 마약 단속이 취소됐다. 이 경찰 관계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5, 6명이 밀치는 것을 봤다. 그리고 이때에 또 이런 전단지가 배포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런 전단지를 배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정리가 되네요. 이태원 할로윈 참사 무더기 심정지 사망 원인 추정하자면 코로나 독주사 플러스 3년째 마스크 착용 플러스 5G로 인한 심정지 플러스 중국산 마약 플러스 주점에서의 화재로 인한 독가스 때문에 질식사 한 피해자들이 거리로 옮겨 압사로 위장 이렇게 또 밀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글을 쭉 보고 제보를 쭉 종합해보면 단순한 압사 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압사 사고도 물론 있었고 압사 사고 플러스 건물 안에서도 뭔가 사고가 있었고 또 밀어하는 그 과정에 압사 사고도 있었고 뭔가 마약 관련해서도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 마약 증상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마약한 후에 정신없이 이런 눈동자
이렇게 그 외국인이 증명을 하잖아요. 외국인이 증언하는 거 봐서.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고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거를 빌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지금이 기회다 이런 식으로 또 전단지 뿌리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정치인들은 또 이 사고를 정치적으로 장사를 하고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라는 걸 보면은요. 이때 경찰 대비에 소홀했다고 그러는데 그래프 보시죠. 이태원 헬로원 파티에 그때 경찰 배치 실제 인원을 분석한 그래프인데요. 2017년 90명, 2018년 37명, 2019년 39명, 2020년 38명, 2021년 85명, 2022년 137명. 금년에 제일 많이 배치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더 배치했으면 더 좋았죠. 그러나 이거 경찰에서 이 배치를 안 해서 참사가 났다는 말은 이게 팩트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경호업무로 용산이니까 용산 경찰들을 그쪽으로 많이 배치해서 뭐 모자랐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대통령실 경호 업무는요 용산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산경찰서 소관이 아닙니다. 100일 경찰단 여기는 청와대에 있건 용산에 있건 어디로 가건 100일 경찰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호실에서 하는 거고 용산경찰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이날은 토요일이어서 대통령이 출퇴근도 안 했지만 하여튼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교통지원도요 서울경찰청 예하전담부서에서 합니다. 용산경찰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건데 여기 용산경찰서 무관한 100일 경찰단이 대통령 경호를 하고 교통지원도 용산경찰서하고 무관한 서울경찰청 예하전담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말이에요 악용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와가지고 용산 참사가 난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팩트가 틀리다. 작년보다 52명이나 많은 인력을 배치했다. 137명. 물론 아쉽죠. 그리고 저 사진 보이시면 요거 2021년 사진하고 2022년 사진인데요. 같은 시간 찍은 겁니다. 보니까 2022년은 그래도 경찰이 보이잖아요. 똑같이 사람이 많습니다. 2021년도 여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똑같은 거리입니다. 2022년도 많죠. 근데 2022년은 그래도 경찰이 보이잖아요. 2021년은 경찰이 안 보였고 사고가 안 났을 뿐이고 2022년은 불행하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럼 교통사고 나면은 거기 경찰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거예요? 문재인 때는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었는데 문재인 때 사고는 제가 다 따로 뽕평에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는데 일부러도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 일부러 보내버렸잖아. 일부러. 해수부 공무원은 일부러 안 구하고 일부러 월북몰이하고 어쩔 수 없는 사고를 갖다가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냐. 참 이 정치꾼들, 정치 장사꾼들 장사 그만해라. 니네 말 맞다나 진정으로 애도하고 원인 규명, 사고가 왜 났는지 규명해. 왜 사고가 났는지 거기에 뭔가 있는지 수상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고 압사도 있었고 압사하기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다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안 나게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